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시 6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신동엽의 향하고요. 신동엽 시인은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활동하셨고 우리가 분단국가가 된 이후로 통일에 대한 염원이라던가 아니면 혼란한 사회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셨던 분입니다. 자, 제목은 향하고요. 제목부터 보시면 지금 하고 누군가를 불렀죠. 지금 여기서 불렀으니까 우리 돈호법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부른 이 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화자가 불렀어요. 그러면 청자가 되죠. 자, 향아 하고 불렀고 청자가 등장했습니다. 향이가 시적인 청자입니다. 자,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비치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자, 지금 말투를 한번 보세요. 말투가 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보시면 청유형이죠. 자, 우리가 청유형 권유를 언제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떡볶이 먹으러 가자라고 한다면 내가 떡볶이를 먹고 싶어. 그럼 같이 가자고 꼬실 때 쓰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청유형이라는 건 화자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화자의 소망이라던가 아니면 화자의 의지라던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의지를 볼 수 있는 문장 유형 중에 명령형도 있어요. 명령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남에게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명령형에서도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명령형과 청유형을 비교를 해보면 명령형보다는 청유형이 조금 더 부드러운 어조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청유형이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자고 하는 것이냐? 지금 보시면 여기 오래지 않은 옛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옛날로. 그럼 옛날에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에요. 그럼 그 옛날이 굉장히 좋았겠죠? 긍정. 자, 좋았으니까 가자고 하는 거야. 자, 수스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쭉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자, 수스럭거린다라든가 웃음이라던가 지금 청각적 심상 사용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수스럭거리는 게 누구냐? 수스럭거리는 것의 주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수수밭입니다. 수스럭거린다는 무슨 뜻이냐면 수런거리다, 제잘거리다, 직거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럼 수수밭이 말을 하는 거니까 여기 의인법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는 석양. 자, 여기서 그림. 혹시 그림의 원관념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기서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림의 원관념은 혹은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원관념은요. 네, 석양입니다. 뒤에 있어요. 밑줄을 친다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이렇게 밑줄을 치고 그림의 원관념이 석양이다라고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점점점 말줄임표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말줄임표를 쓰면 우리는 생략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생략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여운이죠. 그러니까 이연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옛날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 그 묘사한 모습을 보세요.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하고서 뒤를 말을 줄였어요. 그 석양이 어떻다고 눈에 떠오른다. 생생하다.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겠죠. 이런 마음이 좀 생략이 되어 있겠죠. 자,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들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여기도 다시 청유형 쓴 거 보이시죠?
가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설 같은 풍속과 앞에 나왔던 오래지 않은 옛날이 같은 의미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내려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4연.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자, 이게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눈동자를 보아라 하고 끊어. 그럼 명령형을 쓰고 있네요.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에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자, 여기서 문장이 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빼앗기지 말고 눈동자를 보아라 이렇게 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도치법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 눈동자를 보아라 이 부분을 이제 뒤로 보낸다라고 하면 도치법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눈동자를 보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눈동자가 무엇이길래 보라고 하는 것일까? 자,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정신 빼앗기지 말고 눈동자를 봐라. 그러면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니까 빼앗기지 말고 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 허울은 껍데기거든요. 이 껍데기가 무지갯빛으로 눈부셔도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무지갯빛 허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옛날은 긍정이었거든요. 지금 부정으로 나온 것은 무엇일까? 그럼 옛날이 아니라 네, 현재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60년대,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현재는 어떤 시기일까? 네, 현대 물질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물질 문명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명 사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넋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명에 대해서 화자가 혹은 시인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우리 두레 어디서 들어본 단어 같죠? 푸마시, 두레. 자, 그래서 이 두레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농촌을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농촌에서의 그 공동체를 떠올릴 겁니다. 이 공동체가 잘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 의식이 잘 살아있던 정자나무 마을 옛날로 돌아가자.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는 젊음으로 찾아가자. 지금 저는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 긍정 부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자나무 마을이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는 젊음 이렇게 다 같은 의미가 되겠는데 그럼 정자나무 마을은 농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겠다. 그게 우리들의 고향이다. 우리들이 누군데요? 화자와 청자, 향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향이는 어떤 존재냐? 화자와 고향을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고향에 대한 그 화자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가 향이입니다.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 자, 무엇을 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냐? 병들지 않고 깨끗한 마을, 그게 옛날이에요. 그럼 반대로 지금은 어떻다? 병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물질 문명을 얘기하는 것이겠다. 물질 문명. 그죠? 자,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무너질까 두려워. 뭐가? 향이가 무너질까 봐. 얼굴 생김새 맞지 않은 발도둠에 흉내랑 그만내자. 그만하자. 흉내도 껍데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보세요. 허울, 허식, 뭐 흉내 다 어떻다? 가식적이다라는 말이에요.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갖고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밭임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혜로 가자. 자, 물질 문명이 현재면 과거는 그 문명이 들어오기 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 문명이 들어오기 전을 미개지로 표현한 겁니다. 자, 다리. 다리 뜨는 명절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이 떼지어에서 우리 공동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가자라고 하는 청유형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서 그만큼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과거는 이제 긍정으로, 그리고 현재는 물질 문명으로 인해 부정적인 현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옛날, 이 고향이겠죠. 고향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 고향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 그래서 어떤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냐. 맑은 우물에 얼굴이 비추고 구슬 같은 냇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눈이 막 빛나고 맨발을 벗고 콩밭임을 하고 싱싱한 나무 마음밭 이렇게 표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옛날의 고향은 순수했다. 플러스 두레라고 하는 것, 떼지어에서 우리 공동체 얘기했었으니까 이제 옛날은 공동체 의식도 같이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다? 현재는 이제 물질 문명 사회가 됐다. 그 물질 문명은 화자가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 지양. 지향과 지양은 달라요. 어땠어요? 다 껍데기만 있다 그랬죠? 허위, 가식의 세계다. 요렇게 화자가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화자는 옛날과 현재가 서로 이제 대조가 되겠죠. 대조의 방식을 활용해서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모습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주로 이제 보이니까 그 감각적 이미지 심상도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향이는 순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고향을 함께 고향에서 같이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향이는 순수해요. 그 순수한 향이가 현대 물질 문명에 찌들까 봐, 익숙해질까 봐 그게 두렵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공동체 의식이 강했던 순수했던 그 과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나 작품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폐가의 부처라는 작품입니다. 폐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자, 볼게요. 자, 길을 가다 보니 외딴집 한 채가 비어 있었다. 이게 폐가예요. 자, 무슨 이 집에 연척이라도 되느냐? 앞뒤를 한 바퀴 휘둘러 보다. 그러니까 연척은 인연이 있는 친척. 그래서 그 친척이 인 것처럼 집 근처를 한 바퀴 휘둘러 봤대요. 네, 뭘 봤어요? 지붕이 있어요. 자, 지붕에는 버섯이 자라고요. 풀이 자라고요. 추녀 끝에는 박쥐가 와서 달릴 듯 하고요. 그리고 툇마루에는 진흙 자국이 남았고요. 문짝, 벽지, 틈에 냄새가 납니다. 무리끼가 퍼런 바가지도 보았습니다. 무당 개구리가 막 숨네요. 자, 지금 화자가 지붕에서 바가지까지 시선이 이동하고 있으면서 1년에서는 폐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떠나서 오래됐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시각적인 부분이라던가 또 이런 냄새, 이런 후각적인 거라든가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 같이 정리해 둘게요. 폐가에 관심을 갖고 한 바퀴 둘러봤다. 폐가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형 가볼게요. 자, 이걸 가지고 이게 뭐야? 집이죠.
이 집을 가지고 마른 강변에 댄소 냅디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에 댄 소가 날뛰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먹고 살 도리가 없어.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지금 무슨 얘기하냐. 이 집이 비어있는 이유를 뭐 하고 있겠다. 생각하고 있겠다. 자, 그래서 이 집 사람들은 먹고 살 도리가 없어서 별똥지기, 천수다, 고라실 턴논, 논뱀이 밭다랑이 이것들을 다 버리고 갑니다. 이게 뭐냐? 별똥지기는 천둥지기라고 해서 하늘의 신이에요. 그래서 천둥 이제 비를 내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수, 하늘에 물이 있어야만 논이 되는 땅이야. 그럼 그만큼 메말랐단 얘기예요. 하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고라실 턴논은 골짜기에 딸린 작은 턴논, 골짜기에 딸린 논. 논배미는 뭐 논의 한 구역이고요. 밭다랑이는 이제 계단식 밭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한번 봐봐. 답이 없는 거야, 다 땅이. 너무 메말랐죠. 골짜기 옆에 누가 찾아오지도 못하는 그 작은 논배미 밭다랑이 넓게 갖고 있는 밭도 아니고요. 계단식 조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땅이 없이 그냥 짜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땅, 요걸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겠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다 버려준 채 지게품을 팔고 막벌이를 하더라도 도시라야 한다고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한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죠? 인용입니다. 자, 간접 인용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간접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뒤에 보세요. 톡톡 털어 이른 아침을 지었을 것이고 가다가 차 안에서 먹을 보리개떡도 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연의 내용은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 사람들이 떠난 이유를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떠났을까? 먹고 살 도리가 없어서.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 도시로 갔겠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왜 먹고 살 도리가 없느냐? 지금 밭. 그랬으니까 지금 어디예요? 농촌이에요. 농촌에서는 먹고 살 도리가 없어서 도시로 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 요거 들어봤을 겁니다. 촌, 향, 도. 네. 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는 거예요. 이동,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농촌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도시로 갑니다. 그럼 농촌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일을 할 사람이 없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농촌은 몰락하게 되는 거죠. 농촌의 몰락. 폐가를 보고 아마 이렇게 해서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게품을 팔고 막벌이를 하더라도 도해지라야 하지라는 말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추측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떠나간 뒤 소식이 없고 장독대 옆에 씨 떨어져 자라난 맨드라미 봉숭아 꽃도 피었다. 사람이 없어요. 이건 진짜 폐거거든요. 현재 다시 폐가로 돌아오는 거야. 아까 처음에 봤던 그 폐가. 사람은 없고 집은 다 부서져 가고 근데 꽃은 피고 참새 한 마리가 와서 찍찍거리다가 가버려요. 사람은 없고 또 집은 무너져 가고 그래서 이 두 자연물은 폐가의 쓸쓸한 분위기를 좀 더 부각시켜 줍니다. 찌는 말복이라는 단어가 보이지요? 찌는 말복. 우리 그 계절적 배경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말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얘기하나? 한여름을 뜻합니다. 한여름. 거기다가 찌는 이라고 나와 있죠. 푹푹 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찜통더위. 그만큼 공기가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여름에 뜨거운 공기 때문에 어떠냐? 숨을 제대로 못 쉰다. 이 계절적 배경이 단순히 나온 게 아닐 것이야. 화자의 답답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화자는 그럼 뭘 보고 답답함을 느꼈어요? 폐가를 보고 답답함을 느꼈어요. 폐가를 보고 뭘 떠올렸어요? 농촌의 몰락을 떠올렸어요. 자, 그러면 답답한 이유가 무엇이냐? 몰락한 농촌 때문인 거죠. 몰락한 농촌 사회가 답답한 거다. 자, 귀창 터지거라. 쓰르라미만 쓰라리게 울고 있더라. 쓰르라미는 뭐 귀뚜라미 친척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라리게, 따갑게, 마음 아프게 울고 있다. 사실 이 쓰르라미는 자연물이잖아요. 자연물이 울고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자연물의 감정은 정말 자연물의 감정이 아닐 것이다. 그럼 누구의 감정이냐? 화자의 감정이다. 그래서 이 쓰르라미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화자는 지금 비애감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함뿐만 아니라 비애감 또는 안타까움이라는 정서를 느끼고 있죠. 자, 우리가 정서는 지금 다 파악을 했어요. 아, 농촌이 몰락해서 슬프구나.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던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상황이 안타깝구나. 자, 그럼 반대로 화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안타까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사회가 어떻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현재 사회에 대해서 혹은 몰락한 농촌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게 만드냐 이거야. 그죠?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폐가를 현장감 있게 묘사했고요. 농촌 생활과 관련된 시어들이 좀 많이 보였죠. 감정이입이 쓰였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 이 시의 구성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자, 구성이요. 1년과 3년은 현재의 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은 폐가가 된 이유를 추측하는 장면이었는데 누군가가 살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좀 떠오르게 그 행동을 좀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폐가에서 화자가 이 폐가를 보고 있는 장면하고 화자가 떠올리는 장면을 또 다른 그 인물들이 나와서 그 행동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액자식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화자가 겉에서 외화로는 화자가 폐가를 보고 그 폐가를 보고 떠올린 장면이 이제 내화로 들어가면서 그 장면이 변하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액자식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작품하고 이제 공통점을 하나 찾자면 앞에 혹시 요거 기억나요? 수스럭거리는 수수밭 기억납니까? 발음이 수스럭거리는 수수밭 비슷하죠. 여기는요 쓰르라미만 쓰라리게 쓰르쓰라 이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한 음운을 반복해서 운율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쓰였으니까 심상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오늘은 현대시 6번 가와 나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